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오타쿠 선생님, 오타쿠계의 일타 강사, 은퇴한 오타쿠 두머치 토크 고요한 남자 고요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드래곤볼의 최신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아주 짧게, 최대한 짧게 해서 뭐 간단한 관람 후기 같은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드래곤볼의 최신 극장판인데요. 감독이 누구냐? 나가미네 타치야 라는 감독이 맡았고요. 이 감독의 대표 작품으로는 TV 애니메이션에서는 하트캐치 프리큐어, 이 하트캐치 프리큐어가 제일 히트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프리큐어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라고 해도 뭐 고작 후타리아 프리큐어 정도라서 솔직히 하트캐치 프리큐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극장판도 뭐 맡은 게 있으신데 뭐 했냐? 원피스 극장판을 하나 맡으셨어요. 원피스 필름 Z라는 극장판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저는 원피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극장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극장판은 스피노프잖아요. 원작의 정사,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좀 나와서 외전격으로 나온 스피노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많이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드래곤볼은 꽤 챙겨보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는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극장판들은 보통 스피노프로 만들거나 뭐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Z 때는 스피노프식의 그런 극장판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 드래곤볼 슈퍼부터는 전부 이 모든 게 진짜 스토리와 이어지는 겁니다. 정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드래곤볼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가 정사다, 이게 진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비루스가 처음 나왔던 극장판 드래곤볼 신들의 전쟁부터 뭐 부활의 F 그리고 슈퍼 브로리까지는 모두 드래곤볼의 정사다, 마인부 전 이후부터 이어지는 진짜 스토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도 많은 종류가 있죠. 원작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이라는 42권짜리 만화책이 전부인데,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뭐 드래곤볼이 있었고 그 다음이 Z죠. 그리고 이 Z를 다시 리메이크한 게 카이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오리지널로 만든 GT가 있었는데, 이 GT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흑역사죠. 쿠로레키시라고 하면서 뭐 일본에서도 완전 안 쳐주는 건데, 이 GT는 나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 게 슈퍼. 이 슈퍼는 이제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극장판 슈퍼 브로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스토리를 맡았습니다. 진정한 정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액션씬의 연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는 지금까지 나왔던 드래곤볼 극장판 중에서도 뭐 액션씬만큼은 최고다, 역대급 액션씬을 담았다라고 뭐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 어떤 클리셰가 있잖아요. 이제 막 에네르기파나 이런 파 종류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기술을 쏠 때의 모션이나 이런 식으로 에네르기파를 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는 완전히 클리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장면이 나오고 당연히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그런 액션씬을 뭔가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좀 중점을 많이 두고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좀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 간략한 뭐 후기 이 정도를 담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브로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브로리와 새로 나온 극장판의 브로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 슈퍼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딱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나왔던 극장판의 브로리와 이 새로운 브로리는 전혀 다른 캐릭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원작의 브로리는 일단 슈퍼 사이야인이지 않습니까? 전설의 슈퍼 사이야인
무지막지하게 강한 적으로 처음부터 나오는데, 물론 이 브로리도 강하긴 하지만 새로운 브로리는 뭐 베지타나 손오공과의 싸움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강한 슈퍼 사이야인 되는 뭐 그런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다릅니다. 그럼 우리 우선 간략하게 이 새로 나온 극장판 어떤 내용인지 스토리를 조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나와요. 손오공과 베지타의 과거인데, 손오공이 어떻게 해서 지구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프리저가 혹성 베지터를 파괴하기 전에 사이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 손오공이 하급전사, 전투력 2의 하급전사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구로 버려졌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극장판의 내용에서는 손오공의 아버지인 버독이 프리저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프리저가 사이아인을 모두 전멸시킬 거라는 예감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카카로트를 살리기 위해서 카카로트만 그 우주선에 태운 채 지구로 보내게 됐다, 이런 설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이미 몇 년 전에 봤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몇 년 전에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만든 단편 만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판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자코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은하페트롤인데, 그 은하페트롤인 자코가 주인공인 단편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은하페트롤 자코예요. 이 은하페트롤 자코는 뭐 당연히 자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화책의 뒷부분에 좀 오마케라고 하죠. 덤으로 그려진 만화를 보면 이 스페셜 브록 스토리로 버려진 운명의 아이라는 드래곤볼 마이너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버독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이제 이렇게 카카로트를, 자신의 아들 카카로트를 이렇게 태워서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미 여기 담겨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극장판 할 때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과거에 혹성 베지터가 나오고, 거기에 베지터 왕이 있죠. 베지터 왕. 이름이 똑같네요. 베지터랑.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지터와 베지터의 아버지는 이름이 똑같아요. 베지터 왕, 그리고 밑에 아들이 베지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지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베지터 4세예요. 이 베지터 왕은 3세고, 일단 뭐 1세와 2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원작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베지터가 베지터 4세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고 뒤에 이렇게만 붙는 거예요. 일단 베지터 왕이 있고, 베지터 왕이 자신의 아들 베지터가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이 베지터는 그동안의 사이아인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베지터 왕의 밑에 있는 장군 중에 한 명, 파라가스도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 극장판 주인공 브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베지터가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브롤이가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지터 왕은 사실 베지터를 열심히 키워서 온 우주의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프리저까지 밀어내고. 그런데 베지터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브롤이가 나타나니까 안 입고 왔겠죠. 그래서 브롤이를 하급 전사들이나 하는 그런 우주선에 태워서 다른 혹성으로 파견 보내버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브롤이를 우주선에 태워서 다른 별로 파견을 보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파라가스는 분노하고 베지터 왕에게 따지다가 자신의 아들을 쫓아서 다른 행성으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바로 프리저가 나타나서 이 사이아인들이 살고 있는 혹성 베지터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뭐 미리 떠난 파라가스와 브롤이는 운 좋게 여기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파라가스와 브롤이도 자신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 고장나서 그 행성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 브루마의 별장에서 비루스와 우이스 그리고 손오공 베지터가 함께 있습니다. 브루마는 사실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드래곤볼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6개를 모아놨었어요.
근데 브루노가 모아둔 드래곤볼 6개를 프리저의 부하가 와서 훔쳐갑니다. 이걸 알게 된 부르마는 손오공, 베지터, 우이스와 함께 나머지 하나 남은 드래곤볼을 먼저 찾으러, 그 사이 프리저 일당에 조물애기 2명이 나오는데, 그 조물애기 둘이서 우연히 한 행성을 지나다가 프리저 군이 쓰고 있는 SOS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들어갔는데 그 행성이 바로 브로리와 브로리의 아버지 파라가스가 있는 행성이었어요. 거기서 둘을 구출한 이 프리저군의 조물애기가 이 둘을 프리저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프리저는 한눈에 이 자식들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군으로 받아들여주죠. 그리고 이 프리저 군이 이제 남은 하나의 드래곤볼이 있는 곳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손오공과 베지타를 만나요. 그리고 손오공과 베지타와 싸웁니다. 누가? 브로리가. 왜? 프리저 군이니까. 근데 그동안 극장판 보면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스토리 라인이 앞에 쓸데없는 얘기, 완전 헛짓거리 같은 얘기, 뭐 어디 뭐 보통 드래곤볼을 찾으러 가죠. 드래곤볼을 찾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캠핑을 간다던가 하는 식의 진짜 상관없는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오냐? 엄청 센 애가 나와. 그리고 이 엄청 센 애랑 싸워. 근데 꼭 주인공이 엄청 너프돼 있어요. 너프. 굉장히 너프돼 있어. 어떤 식이냐? 아니,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손오공이 사실 슈퍼 사이야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막 1, 2, 3 다 되고 그러는데 꼭 변신을 안 한 상태에서 막 싸우다가 얻어맞거나 아니면 기껏 해봤자 원 정도로 변신해가지고 얻어맞거나 이렇게 캐릭터가 너프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번 작품에서도 어느 정도 너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좋았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브롤이랑 베지타가 싸우거든요. 브롤이랑 베지타가 싸우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변신 안 하고 싸워. 그러다가 베지타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초사이야인 1으로 변신합니다. 그 다음 브롤이 발라버려요. 와, 너무 좋더라고. 근데 브롤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야. 그래서 싸움과 동시에 계속 성장해. 엄청난 스피드로. 그래서 얘가 따라왔어. 이 강함을 따라왔어. 그랬더니 베지타가 갑자기 그냥 슈퍼사이야인 갓으로 딱 변신해. 그래서 발라버려요, 브롤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그동안의 클리셰를 약간 깨버린,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약간 깨버린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물론 브로리가 더 세집니다. 이제 베지터가 교대해요, 손오공이랑. 손오공이 핵 발려. 이제 갓으로 변신했는데도 핵 발려. 이건 좀 개연성이 없어요. 브로리가 무슨 말도 안 되게 세. 말도 안 되게 세. 그러면서 이제 변신도 해, 슈퍼 사이야인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슈퍼 사이야인 브로리, 그러니까 슈퍼 사이야인 1이죠. 1. 브로리가 손오공이나 베지터의 갓이랑 파워가 똑같아. 아니, 똑같지도 않아요. 그 이상입니다. 난 이런 거는 조금 오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엄청 센 적이 나와야 극장판 이야기가 흘러갈 테니까 뭐 잠재력이 있다니까 봐줍시다. 그리고 나서 엄청 좋은 게 있어요. 또 뭐냐? 우리 아까 흑역사 취급된 작품 GT, 이 GT에만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오지터. 이 오지터는 손오공과 베지타가 퓨전을 해서 합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왔던 건 뭐 포타라로 합체한 베지트 정도가 있었지만 오지터는 GT에만 나온 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사에, 이 진짜 스토리에 처음으로 오지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지터가 슈퍼 사이야인 브로리와 싸우는 게 바로 이 극장판 스토리입니다. 뭐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제가 장점들을 조금 같이 얘기해봤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그동안 극장판에 클리셰를 조금은 깨려 했다. 그동안 극장판의 클리셰를 조금은 깨려고 했어요. 이 부분 아주 저는 높게 사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조금만 너프시키는 주인공, 그리고 뭐 당연한 장면들, 에네르기파를 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다르게 해서 완전히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뭐 이 정도 아주 좋은 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건 일단 원작자가 스토리에 참여했다는 거. 원작자가 스토리에 참여했다. 그동안에 있었던 오리지널 극장판처럼 스토리가 개판이 아니다. 뭔가 좀 개연성 있게 흘러간다. 이런 부분이 뭐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 액션씬의 힘을 진짜 많이 줬어요. 이 액션씬이 지금까지 드래곤볼 중에 진짜로 역대급입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배경. 전투 중에 배경을 3번 바꿔요. 처음에는 얼음 위에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 얼음이 폭발하면서 밑에 마그마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왠지 모르게 갑자기 디지몬 세계 같은 데서 싸워요. 이게 흰색 배경에서 붉은 배경으로 갔다가 검은색 배경으로 막 가니까 와, 그 옆에 있는 이펙트들이 진짜 화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점은 진짜 최고였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장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단점 얘기해보면서 오늘 뭐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죠. 오늘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단점. 브로리의 캐릭터성이 너무 약해. 브로리의 캐릭터성이 약해요. 그 전에 브로리들은 뭔가 광전사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 광전사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요. 막 미쳐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무지막지한 힘으로 누르고 이런 광전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브로리는 조금 뭐랄까 호구 같은 느낌이야. 호구 쪼다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합니다. 뭐 그건 원래 브로리도 좀 그런 편이었지만 어쨌든 뭔가 브로리라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좀 쪼다같이 보인다.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 이게 제일 문제야.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작화. 아니 뭐 지금까지 액션씬 좋았다고 다 칭찬해놓고 갑자기 무슨 작화가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작화가 후반부에 갈수록 아주 엉망이에요. 아니 후반부에 액션씬인데 엉망이라고? 액션씬은 또 다릅니다. 액션씬은 최고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작화가 한 3가지 정도의 선을 써요. 그러니까 일단 얇은 선이 있고, 이 얇은 선과 굵은 포인트들이 섞여 있는 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굵은 선에다가 또 굵은 포인트를 주는 이런 선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3개 정도의 선을 사용해서 이 만화를 그렸던데, 문제가 초반에는 이 선을 좀 많이 써요. 스토리 흘러갈 때. 근데 이 선이 제일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조금 클로즈업 됐을 때는 이 선을 쓰고 멀어졌을 때는 이 얇은 선을 쓰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TV 애니메이션처럼 가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이 선을 많이 써요. 굵은 선. 이거 당연하지. 액션씬이니까 당연히 이걸 써서 박력을 더 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마지막에 오지터가 에네르기파를 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이 굵은 선이 되게 크게 도드라지는데, 그 장면이 마치 무슨 드래곤볼이 아니라 킬라킬처럼 느껴져요. 킬라킬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죠? 킬라킬이라는 되게 선이 거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는 보는 순간 무슨 킬라킬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조금 오바스럽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작화팀이 몇 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팀이 있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이 얇은 선을 쓰는데, 특히 오공과 베지터가 중간에 한번 피콜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오는 오공의 작화는 거의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TV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편이 이 그림체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 안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작화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제가 이 선대 좀 문제라 그랬는데, 이걸 따로따로 쓰는 건 참 좋아. 그래, 클로즈업 할 때는 좀 굵게 가고 멀리 갈 때는 얇게 가고 당연하지. 그런데 이거를 한 프레임 안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 오공과 베지터 피콜로가 함께 만나는 이 장면, 여기를 맡은 작화팀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입니다. 베지터가 여기 있어요. 베지터가 여기 있는데 한 프레임이야. 여기는 손오공이 있어. 이제 손오공, 카카로트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얇은 선을 썼어. 근데 얘는 두꺼운 선을 써. 그리고 얘는 클로즈업 될 때도 얇은 선을 써요. 근데 베지터는 클로즈업 될 때는 이 선도 아니야. 이 세 번째 제일 두꺼운 선을 써.
그러면서 느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화 느낌이 어색함을 주는 거예요. 관객에게 이상한 기분을 준다고. 이 점이 요즘 나온 애니메이션답지 않게 이런 작붕이 느껴진다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이 장면이. 일단 뭐 제가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를 보고 느낀 감상은 딱 이 정도인데요. 저는 극장에는 가지 못했고 BTV에서 지금 동시 상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해서 2번 정도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들은 상영관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으면 많이들 보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IPTV를 이용해서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드디어 브로리가 정사에 들어온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슈퍼 브로리의 감독의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님이 원래 드래곤볼 극장판 브로리 시리즈를 만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브로리를 만든 분의 제자가 다시 새로운 브로리를 만든 거죠. 또 굉장히 뭔가 정통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알고 나니까 더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극장판에 나오는 어린 브로리의 모습이 뭔가 루피의 어린 시절 같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찾아보니까 원피스 극장판을 했던 감독이었다. 이런 요소들도 좀 영화 볼 때 알고 계시면 재밌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새로 나오는 드래곤볼에서는 브로리를 자주 이용해 먹을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드래곤볼의 상황을 보면 이제 손오공과 베지터 페어에게 프리저가 덤비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브로리가 하나 추가돼서 브로리와 프리저가 뭐 가능하다면 편이 되고, 손오공과 베지터가 한 편이 되어서 이렇게 2대 2의 싸움으로 가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역대급 액션씬을 장착한 새로운 드래곤볼 극장판 슈퍼 브로리의 관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 번쯤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